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어구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어구조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제어문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 봤을 텐데 어렵죠? 근데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제어구조를 제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고, 흐름이 그냥 단순하게 일자 형태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 반복과 그 다음에 선택,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되면 절차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절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구조 배열까지 끝나고 나면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될 건데요. 제어구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일단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오늘 마지막으로 제어구조를 일단 기본적인 문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간단해요. 일단 무조건 반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거나 분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는 특별한 역할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연산 처리가 이쪽에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연산을 처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해요. 넘어가다가 조건에 맞으면 연산 처리하고 또 넘어가요. 건너뛰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건너뛰게 하는 연산자가 있다고 하면 그게 컨티뉴고요. 또 계속 하다가 연산했어요. 연산한 결과가 어떤 조건에 맞으면 이거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하는 녀석은 이 반복을 끝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건너뛰게 하는 거,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끝내게 하는 거, 그게 컨티뉴와 브레이크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은 알겠는데 이 녀석을 구체적으로 써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초간단 예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은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예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제 하나 패키지를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는 13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컨트롤 CV 눌러서 13번째. 그리고 여기 2라고 썼는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그때는 좀 그랬나봐요. 일단 컨티뉴,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 두 가지를 다루는 예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프로그램 파일 열어서 불필요한 예제는 다 지우겠습니다. 쭉 가서 지우고요. 메인 함수만 따라 놔두고 여기서 우리가 반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복을 하려면 반복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직 배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콘솔 입력을 받아봤기 때문에요. 그 콘솔 입력과 관련해서 반복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일단 코드부터 한번 작성할게요. 스캐너를 하나 준비할 건데요. 저희가 스캐너를 준비하고 나서 이런 걸 할 거예요. 사용자에 물어볼 겁니다. 값을 입력하세요. 단 5개 이상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죠? 일단 시스템점에서 우리 한번 출력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값을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5개 이상 입력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봅시다. 저희가 스캐너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을 때 정수값을 입력받을 거예요. 그럼 next int 입력받겠죠. 자, 우리가 next in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캔을 받겠다. 근데 여기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3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입력했다고 해요. 3, 4 한 칸 띄고 5 한 칸 띄고 6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자,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어떻게 보면 이걸 문자열로 하나가 통째로 읽어드릴 수 있는 단일값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쓰게 되면 next라고 하는 거, next라는 걸 쓰게 되면은 요 스페이스를 구분자로 해서 요거만 하나 읽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나 이렇게 입력하나 얘는 앞에 거 하나만 읽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거 하나 읽고 다시 읽을 게 없으니까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서 또 스캔해 가지고 next int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쳤을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를 읽어온 것이 전부를 읽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기 실행되면은 프롬프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또 뜨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읽어드릴 때 이렇게 입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하면 첫 번째 값만 읽어드리고 리턴 됩니다. 그거를 일단 저희가 n에다가 저장한다고 합시다. n이란 변수에. 그 n이란 변수는 뭡니까? 일단 정수니까 n 변수에다가 기본값 0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0을 읽은 값으로 대치되겠는데 이렇게 입력했다면은 34를 읽어서 여기다 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만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직 입력 버퍼에는 읽을 게 있나 없나요? 있죠. 이건 읽어 나갔고 이제 요게 남았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그럼 다음에 5를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5를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프롬프트가 뜰까요? 아니면은 버퍼에 있는 다음 걸 읽어올까요? 이거 읽어오겠죠?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엔터를 만날 때까지. 우와, 그럼 반복문 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반복문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거냐면 이거를 반복해서 읽는데 이때는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할지 몰라요. 그래서 5개 이상을 입력할 건데 우리는 얘를 만날 때까지니까 조건 검사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y를 씁니다. 이때 y를 쓰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엔터를 만난다? 끝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얘를 만나는 그 시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재밌게도 스캐너는요 page next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거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 거 내가 읽어올 때 이거 읽어오기 전에 이걸 가지고 다음 거 읽을 게 있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반환값이 뭔지 보시면 반환값이 뭐예요? 불린형이죠. 예, 넥스트가 있습니다. 넥스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true가 반환되고요. 없습니다. 라고 false가 반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먼저 알아보죠. 다음 거 읽을 거 있나? yes. 그러면은 이거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읽어온 값을 우리는 이제 출력할 거예요.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라인에서 읽은 걸 출력합니다. 좋아요. 근데 얘와 얘가 이 조건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문장은 하나로 묶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으로 감싸서 합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구조가 하나 준비가 됐어요. 자,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력을. 입력값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출력하는 게 우리 업무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달리네요. 일단 출력을 할 때 10보다 작은 값은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반복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건너뛰기 하고 싶을 때는 continu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먼저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 그랬더니 와, 5개 이상 입력하래요. 그래서 1, 한 칸.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다 출력되겠죠. 여기 있는 수만큼 다 출력돼요. 근데 10보다 작은 값은 출력되고 싶지 않아요. 반복은 다 하되 10보다 작은 값은 건너뛰고 싶어요. 그럴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continue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무조건이 아니고 n이라는 녀석이 10보다 작을 때 그때는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한번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제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은 10보다 작은 값은 건너뛰니까 요거 5개만 출력되겠죠. 해볼게요. 진짜네. 와, 이거 건너뛰었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쓸 건데, 자, 요거는 건너뛰기 하는 녀석이라면 여기서 또 다른 검사를 할 거예요. n이 200보다 크면 끝내고 싶은 거야. 자, 더 이상 가지 말고 200보다 큰 거 만나면 거기서 끝내자. 그럴 때 떠올 수 있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일단 뒤에는 얘가 먼저 오죠. 얘가 먼저 우선순위를 갔죠. 먼저 우선을 갔는데 10보다 작으면 건너뛰되 10보다 크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보다 큰 거야. 그러면 끝내자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반복이 돼서 안 되겠죠? 이 요건은. 자, 시작. 자, 좀 아까 했던 거 붙여넣기 할게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200 이상이면 여기니까 결국은 출력되는 건 요거 출력되고 스킵하고 얘 만났으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출력은 얘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엔터 칩니다. 와, 진짜 34만 나왔네. 야속하네요. 300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 자, 붙여넣기 하고, 자, 엔터. 와, 여기까지 나왔네.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낫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컨티뉴하고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제어 구조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제어 구조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 그 다음에 그 의미,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대한 그 구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배열을 다룰 건데, 배열은 반복문과 연관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 배열을 배우고 나서 이제 활용 예제 같은 것들 많이 다뤄볼 수 있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열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